유시민 작가에 대한 내용인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선전포고한 거 아니냐? 그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저녁 때쯤에 아마 김원준 씨가 방송 진행을 하는 다스베이다라는 유튜브 컨텐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유시민 작가가 수요일 날 아마 지금 녹화를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거기에 방청객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후기를 올린 것들이 좀 새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장성철 소장의 어떤 라디오에서의 주장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시민 씨가. 그래서 노무현 재단 상임 고문직을 이제 뭐 본인이 내려놨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치평론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무대가 지금 다스베이다인데 400회 특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7시에 아마 공개가 될 텐데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방송 중간에 너무 발언이 좀 세서 김원준 씨가 약간 농담처럼 이거 통편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거 그대로 다 내보내라라고 유시민 씨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유시민 작가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신조 대변인 보시기엔 왜 이러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도 분명히 친노의 아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노무현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분인데 네.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를 한다라는 것에 노이로제가 있을 겁니다. 네. 김민석 총리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김민석 포비아에 걸려 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적통은 결코 이재명이 될 수 없다라는 공감대를 본인들끼리는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유시민 전 장관이 정계도 은퇴하고 뭐 평론도 은퇴한다고 했지만 다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세력을 뭔가 규합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씀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은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만 과연 지금 우리가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의 파워, 그 비중을 얼마나 그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어요. 이미 노회한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들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범여권 갈등 국면에서 무언가 모종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네. 좀 무엇보다도 친노 친문 이 반명 진영에서는 네. 김민석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그래요. 나온 것 같습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솔직히 여기 나오신 분들도 다 방송 패널을 하고 그러시지만 솔직히 민주당 지금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서 전 정청래 대표 편드는 사람 아무도 못 봤거든요. 없죠. 다 정청래 대표 비판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있어요, 꽤. 있어요? 누구 정청래 팬이 있어요? 패널 중에? 있죠. 난 못 봤어. 내가 TV 방송이나 뭐 유튜브는 아예 이제 아예 보질 않으니까 유튜브는 아예 저쪽 진영 걸 아예 보질 않으니까. 근데 보면 TV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는 패널을 본 적이 없어. 누가 있어요? 아니 유튜브가 이젠 코어입니다. 아, 그쪽들한테는 민주당은 유튜브가 코어예요. 아 진짜. 오히려 방송 그 레거시 나오시는 분들이 좀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대접도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그래서 보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유시민 씨가 어찌 보면 통합보다는 갈등을 더 일으키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ABC론으로 이미 한번 일으키셨고 그래서 오늘 발언을 보니까 이렇게 장성철 소장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 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발언이 그대로 만약에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편집 뭐 조금은 하겠지만 어떤 정말 심각한 발언 편집이 아니라 그냥 뭐 그대로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진보 지정에 엄청 큰 다시 한번 내용이 시작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급력이 얼마만큼 될까요? 뭐 파급력도 파급력인데 저는 좀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유시민 작가를 뭐라고 표현했었냐면 네. 엄마 아빠가 싸우는데 이혼을 바라는 아들이 어딨냐. 저런 간신배를 다 쳐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유시민 작가께서는 일관되세요. 계속 그런 짓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네.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셨는데 정청래 네.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민주당의 스스로 적통이라고 자부하시는 그 운동권 네. 이런 분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진짜 흔히 얘기하는 돗대기 시장에 그냥 지나가다 길거리 그냥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해서 국민들에게 소구력이 생기니까 네. 자신들이 어떤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용병으로 잠깐 썼다. 이렇게 본인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그 용병이 흔히 얘기하는 곡간 열쇠 내놓으라고 하니까 네. 그거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주당이라는 세계관을 저는 이해를 하려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운동권 감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맺어졌던 인적 네트워크, 네. 그 당시에 생겼던 서열, 그 당시에 생겼던 어떤 자기들만의 그 위치 네. 이런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그게 20년, 3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끈끈하게 뭉쳐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국민들한테 소구력은 없죠. 네. 그러니까 계속 뭔가 얼굴마담, 용병 이런 사람들을 가져와야지만 뭔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여기에 대장이야. 이 민주당이라는 거는 우리 거야라는 정서가 너무 강한 겁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뉴 이재명과 지금 흔히 얘기하는 뭐 A다 B다라는 그 갈등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지층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네. 그러니까 결국 유시민 작가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느냐는 뭐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계파 갈등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우리와 대립하고 있는 계파의 수장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계파 축에도 못 끼는 그냥 잠깐 빌려온 용병이 지금 우리 안방 차지하려고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또 새롭게 불거진 논란이 코어 논쟁이잖아요. 김어준 씨가 말하는 코어와 이동영 씨가 말하는 코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김어준 씨는 지금의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코어층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동영 씨는 흔들리는 게 어떻게 코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며칠째 하고 있는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힘들었다. 아니 흔든 사람들은 자기고 그런데 지금은 또 칭송하고 있는데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지금 김어준 씨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김영범 실장이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한동안 계속 출연을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부 인사가 특히나 출연 안 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 웬만하면 출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금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했다라는 점이 그 또 정책실장이 나왔다는 점이 아니 또 다시 김어준 뭐 이재명 대통령 측의 화해 제스처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뭐 화해 제스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전 앞서 얘기했던 그 호남 반도체 공장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네. 전당대회 때가 되니까 네. 여기도 선거운동 하는 겁니다. 네. 네, 여길 가야죠. 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표를 뺏어 와야 되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되기에는 이미 너무 선을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느 네. 정도 그 싸움이라는 게 네. 이게 선거 때가 되고 하면 어느 정도 툭탁탁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도 방송에 나가고 민주당 패널 분들이랑 사적으로는 친하게 지내지만 선거 때가 되면 그분들이 엄청 예민해지고 첨예해져요. 근데 그거는 또 그때가 지나가면은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 예민해져 있을 때 뭔가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오면 네. 그게 끝나고 나서도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기가 어려워져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친명과 친문의 이 대립 구도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잖아요. 선거 때 잠깐 생긴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천 갈등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왔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로 화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침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민정 네. 의원도 정청래 대표를 향해 굉장히 비판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도 김어준 씨 방송을 나갔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 민주당 내에서 네. 모종의 정치적 공학 그런 네. 것이 발동이 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정청래 전 대표를 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희가 또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하면 지난번에 누군가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더라? 방송 하시는 분 중에 김원준 씨가 정청래 대표에게 이번엔 출마 안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왜냐하면 자기도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해버리면 나도 반명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그렇죠. 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얘기가 인터뷰 아마 어디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모든 게 시점이 너무 공교롭다는 생각을 지울 그러니까.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당시에 대변인을 했었던 고민정 의원도 정청래 대표를 강하게 비토하는 라디오 인터뷰를 했고. 네.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도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갔다. 네. 이 모든 거를 고려해 보면 결국에 민주당 내 당권 이전 투구에서 네. 정청래 대표라는 축이 점점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시민 씨가 오늘 방송 공개되는 것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오히려 그것이 정청래 대표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지금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내 지지층들조차도 네.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가 유시민 전 장관을 일부러 불러서 대통령을 향해 공격하는 그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네. 민주당 내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정청래 대표와 반명 세력을 공격할 수 있을 만한 풍토를 일부러 마련해 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김어준 씨는 이 기회를 틈타서 그래도 우리가 정부 여당이 잘 되게 하려면 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나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겠다라는 그 태세 전환용으로 지금 부른 것이 아니냐라는 과도한 상상력을 좀 해봅니다. 좀 과도하긴 한 것 아니 같은데. 과도하긴 한데 말이 안 되지가 않아서 예. 조금 저도 약간 지금 약간 좀 기류가 뭔가 좀 변화가 예. 있나라는 조금 의구심은 좀 듭니다만은 이게 정청래 주저앉히려고 저러는 거다. 아니 이렇게 돼버리 만약에 신조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 전당대회 등록 안 하고 끝나버릴 수도 그렇죠. 아니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아예 정치 생명이 끝이죠, 끝나버려요. 이제. 왜냐면 이게 진짜 본인이 주저앉히기로 해서 주저앉아 버리면 반대로 지금 이 갈등 국면에서 정청래를 옹이하기 위해 말했던 사람들도 다 그럼 바로 세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다시는 이 사람은 지지 그룹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저는 망해도 이제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려가도 죽는 거고 거기 매달려 있어도 죽는 거라면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렇게 주저앉히려고 가는 거면 저는 그럼 반대로 친문 쪽에서 뭔가 오케이 그럼 정청래를 주저앉히고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 있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이게 반명 세력의 정치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고 네. 김어준이라고 하는 정치 유튜버의 입장에서 보자는 것이죠. 정치 유튜버와 정치는 다릅니다. 그렇죠. 정치 유튜버는 어찌되었든 슈퍼챗을 이끌어내야 되고 구독과 좋아요를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럼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정청래 전 대표 하나쯤은 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청래 입장에서는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끝이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정청래 한 사람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이 개파가 그렇게 결집을 했는데 자기들의 칼이 흔히 얘기해서 뽑혀서 무도 못 썰고 깨지게 되면은 네. 개파도 쪼개져 버려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그 개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될 텐데 김어준 씨가 그럼 그 영향력을 내려놓을 수 있나? 근데 라는 거에 대한 질문.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예를 들어서 친청계 의원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우호적인 지역구예요. 민주당 우호적인 지역구. 예를 들어서 문정복 의원 대표적인 시흥입니다. 시흥시장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도 못 냈어요. 맞아요. 예. 그런 곳이 꼭 문정복 의원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민주당에서 되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큰 나중에 어차피 총선에서의 자기들의 이해관계이지 뭐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 대결에서의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신조 대변인 얘기도 뭐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을까. 오늘 좀 조금 아침까지 기류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저도 좀 듭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이따가 이제 7시에 방송이 되는 유시민 그 전 대표의 말이 저는 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네. 이 정청래가 당대표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 뭔가 다른 대안이 생기는 것이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유시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정말 그냥
지나간 시대에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냥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진보 진영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다 김어준의 채널을 통해서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는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얘기들이 결국 기사화가 되고 네. 그 가십거리가 돼서 그게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리고 핵심 지지층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 아까 코어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코어가 좀 부족해서 골프를 못 치는 편인데 근데 코어라는 게 결국에는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것이 그거를 늘리느냐 조그맣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은 앞으로의 코어가 본인들의 코어는 중요할지 몰라도 그런 그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정말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은 관심이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가는 방향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도 이해가 안 네. 가요. 아니 그러니까 특히나 그 김어준 씨의 영향력을 키워준 건 정부 인사들이 이런 유튜브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김어준 방송을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참고를 하실지 저는 아예 안 보거든요. 구독도 안 하고. 봅니다. 예. 그러면 저는 그 뉴스를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뉴스를 다시 이렇게 뭐 리테이크 같이 그러니까 다시 재생산해야 기사화한 걸 보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저 같은 국민들은 네.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 솔직히. 예. 그 아까도 저도 이제 너무 궁금해서 전 노무현 이사장이 무슨 얘기 아니 노무현이래 그 유시민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궁금해서 오전 방송을 잘못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스베이더가 저녁에 한지 모르고 아. 오전 방송을 보고 네. 왜 유시민이 안 나왔지 이러고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메시지를 보게 됐는데 네. 아니 둘이 되게 화기애애한 거예요. 네. 김어준하고 아, 김용범하고 그래요? 막 서로 치켜 세워주면서 날 이해해주는 거는 김어준 당신밖에 없어서 여길 나왔다라고 하면서 아 진짜. 네, 막 그러면서 엄청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김용범 실장에 대한 그 비난 여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은 사람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축켜 세워준다고 좋다고 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당신뿐이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 이제 그런 총알을 받아내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다라는 그 스피커를 또 김어준이 해준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진영이 바꿔서 정권이 되더라도 이제 유튜브 나가서 뭐라 예를 들어서 보수 진영에서 누군가 됐어요. 뭐 고성국 TV 나가거나 아니면 뭐 저희 흑백 여의도만 해도 괜찮은데 하여튼 여기는 언론사니까. 그렇죠. 근데 진짜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를 나가가지고 정부 정책을 발표하는 건 아니 뭐 글쎄요. 그때 이제 말도 못하겠어 비판. 이진수 위원장이 뭐 맞아요. 정치적 배승이나 뭐 고성국 나갔다가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윤어게인 네. 이런 오명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뭐 이런 데도 저는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요. 똑같죠. 똑같은 채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채널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전 연령층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에 지위를 주는 것이잖아요. 근데 김어준의 채널은 특정인들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비난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